시간 중에서 야뇨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 혹시 손주 있는 분 계시나요? 네, 손주 몇 살이죠? 많아요. 뭐 2살짜리부터 뭐 5살짜리, 뭐 7살짜리, 아유, 10살짜리 많으시군요. 많아요. 네. 또, 이거 손주 있으면 몇 살인가요? 12살 잘안 치우는데 많이 있어요. 다 아이들이 다 컸네요. 네. 오늘 이야기해 드릴 건 이제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좀 들어두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은 야뇨증에 대한 얘기고요. 아이가 자면서 소변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잦아지면 얘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병이 있나? 이거 병원 데려가야 되나? 아마 조금 고민스러우셨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유뇨증, 야뇨증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떨 때 좀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한약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정상적인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요, 첫 돌 때까지는 그냥 방광이 차면 알아서 그냥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두 돌 때까지 방광에 뭐가 소변이 찼구나 하는 걸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스스로 조절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만 두 돌에서 세 돌 사이에 배뇨를 조금씩 이제 소변을 참기 시작을 하고요. 엄마 나 쉬마려라고 이제 이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저귀를 떼는 거를 시도하는 때가 두 돌 지나서부터죠. 만으로 5세가 되면은 이제는 배뇨를 수의적으로 조절을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낮에는 얼마든지 이제 참으면서 화장실을 가리게 되고 밤에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자다가 깨서 마르면 깬다든지 아니면 잘 참고 이렇게 되는데요. 하지만은 꼭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발달이라는 건 아이들마다 상당한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어금니가 다 안 빠져가지고 그때까지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상당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기준을 잡지는 않지만은 대략으로 만 5세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만 5세 이후에도 소변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는 거를 우리가 야뇨증이라 그러고요. 보통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그런 게 한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야뇨증이라고 질환이 있다고 보고 이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남자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보통 여자아이들보다 2대1 내지는 뭐 3대2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병원을 야뇨증으로 찾는 아이들은 만 3세에서 한 15세 정도 사이에 찾아오는데 보통은 5에서 8세 내외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얘가 자꾸 소변을 못 가리니까 가끔은 부모님들이나 할머니들이 얘가 좀 덜 떨어졌나? 얘가 좀 발달이 느린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요. 전혀 지능하고는 무관한 질환이고요. 일단은 정상적인 소변이 방광에 소변이 차면은 이렇게 신호가 뇌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뇌에서 이제 소변을 봐야 되겠다. 운동신경을 통해 가지고는 방광을 다시 이완을 시켜서 소변을 보게 되는데 보통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씩 봐요, 아이들이. 그리고 한 번 볼 때 한 200에서 300cc 정도의 소변을 보고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뭐 4번 내지 많게나 7번 정도 사이로 보는 소변이 정상적인 횟수고, 만약에 3번 이하로 본다 보면은 頻尿라고 하고요. 8번 이상으로 본다 그러면 빈뇨라고 합니다. 해서 소변 보는 횟수도 좀 체크해 보면 좋고요. 하지만 밤에는 한 번도 안 보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신장에서부터 혈액을 계속 걸러가지고 소변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신장에서 소변을 좀 덜 만들도록 명령을 하는 호르몬이 뇌에서 이렇게 분비가 돼요. 밤에는 한 3배 가까이 이렇게 많이 분비가 된다 해서 원래 우리가 밤에 잠들어 있는 사이에는 소변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야 정상인데 근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좀 이상이 생기면은 밤에도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고 그렇죠. 해서 노인분들도 이렇게 좀 뇌 기능이 이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신장 부신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밤에 소변을 좀 자주 보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게 아직 발달이 덜 돼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유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야뇨증에서 가장 많은 타입은 생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요. 한 90%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아직 유아 방광에서 성인 방광으로 성숙이 되지가 않은 거고 야간에 이 항이뇨 호르몬이 상승이 돼야 되는데 잘 상승되지 않는 게 관찰이 되는 아이들이 많고요. 혹은 방광 용적 자체가 작아서 특히나 이제 변비가 있으면은 방광이 바로 항문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대변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방광을 눌러가지고 해서 방광 용적이 이제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밤에 너무 잠을 깊게 들어버려가지고 깨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90%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소변을 잘 가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을 못 가리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은 너무 놀랐을 때 해서 너무 크게 야단을 맞아가지고 애가 깜짝 놀란다든지 어디서 사고를 경험하거나 이렇게 놀라서 혹은 갑자기 이렇게 이사를 간다든지 환경이 변해서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전체의 한 5%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기질적인 원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기질적이라는 거는 질환이 있다는 얘기예요. 야간에 간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염이 생겼다든지 당뇨나 유봉증 같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폐쇄성 요로질환이나 신부종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럴 때 이제 밤에 이렇게 소변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낮에도 문제가 있어요. 낮에도 보면 너무 소변을 자주 보거나 아니면 낮에 소변을 너무 안 보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기질적인 병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검사를 한번 병원에서 해보는 게 좋고요. 낮에는 정상이고 밤에만 그렇다 그럼 특별히 병원에 데려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한의원은 소아과에 데리고 가면 이런 아이들을 치료할 만한 마땅한 약이 없어요. 마땅한 치료 방법도 없고 하지만은 한의원은 어떨까요? 있어요. 한의원은 방법이 있죠. 상당히 많은 노하우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생리적으로 발달이 더딘 아이들은 그런 성숙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뭐 육미주황탕이라든지 이런 신기환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처방들이 상당히 잘 듣고요. 또 놀래서 이렇게 소변을 자주 보기 시작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온담탕이나 기위탕 같은 종류의 처방들이 상당히 잘 듣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너무 허약해가지고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깨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시켜주는 약을 쓰게 되면은 한약을 쓰면 상당히 좀 잘 낫고 잘 듣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자, 아이들이 이제 밤에 소변 실수를 한다고 해서 되게 화내고 막 그거를 엄하게 혼내고 혼을 내서 컨트롤을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효과 없어요. 저희 때는 뭐 그러진 않았는데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밤에 소변 보면은 이렇게 키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뭐 어디 쌀어 들어 댕기고 소금 얻으러 댕기고 요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사람들이 좀 마음속에 깊이 상처받는 몇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치스러웠던 어린아이 시절의 기억이 성인이 돼서까지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불안증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꾸 소변을 본다 그러면은 밤에 잠자기 전에 꼭 소변 보고 자게 그렇게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물을 마시지 않게 그렇게 컨트롤하면서 스스로 좀 잘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